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5일째인 어제 1차 누적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20%인데요. 한 번만 맞는 얀센 백신도 접종 대열에 합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첫 소식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 예약을 마친 대기자들이 얀센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살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 89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뻐근하실 거예요. 한 2, 3일 힘드실 수 있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은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다른 백신이 좀 다르고 빨리 끝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좀 안도감?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안심이 되는 느낌이 있고요. 하루빨리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고 싶습니다. 얀센 백신은 30대에서 40대 젊은 남성들이 주로 맞게 되지만 당일 취소자가 생겨 잔여량이 나오면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접종을 시작한 지 105일째, 국내에서 접종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수치입니다. 미국, 영국 등에 비해 접종 개시가 늦었던 만큼 여전히 비율이 낮지만 의료기관의 빠른 대처와 IT 강국답게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잔여 백신 접종 등으로 증가세는 가파른 모습입니다. 여전히 물량 부족이 문제인데 이번 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자는 552만 명인 반면 백신 잔여량은 501만 회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쥐어짜는 주사기와 잔여 백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얀센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상자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접종을 못하는 사전 예약자가 발생하더라도 모두 7월 중에는 반드시 접종을 해드릴 예정이며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접종 일정을 개별 안내하도록.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된 20대 화이자 백신 대상자에 대해서도 오는 28일부터 추가 예약을 받아 다음 달 5일부터 접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까지 백신 5억 회 분량을 빈곤국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의 추가 기부 발표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백신 5억 회 분량을 전 세계 빈곤국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이자 백신을 구매해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물량이 확보되는 8월부터 시작한다고 시기도 못 박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세계 각국의 접종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 미국의 가치라며 백신 기부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 strings attached. Let me say it again. With no strings attached. Our vaccine donations don't include pressure for favors or potential concessions. 미국의 백신 기부 공식화는 선진 7개국 G7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백신 기부를 장려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각국의 추가 발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This will significantly enhance our ability to meet our goal of providing 2 billion doses of the vaccine to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over the next 18 months.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신대서양 헌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와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기후변화와 보건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됩니다. 대서양 헌장은 1941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 처칠 수상이 발표한 것으로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기본 방향을 천명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광주 건물 붕괴 소식 알아봅니다. 철거업체가 해체 계획서를 무시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작업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건물 꼭대기층부터 한 층씩 차례로 철거하겠다고 계획을 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5층짜리 건물이 붕괴되기 전 모습입니다. 건물 3층 높이까지 쌓인 토사 위에서 중장비가 건물 중간층 안쪽을 부수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이 담당 구청에 낸 해체 계획서 내용과는 다른 철거 방식입니다. 해체 계획서에는 5층부터 한 층씩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3층까지 철거를 마친 뒤 1, 2층을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균형을 잃고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위에서 아래로 한 개층씩 차례로 철거하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층을 구분하지 않고 철거 작업을 진행한 정황을 보여줍니다. 5층부터 모조리 차례대로 뜯어내는 작업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기사가 건물 반쪽, 뒤쪽만 먼저 뜯고 앞쪽 도로 쪽은 그대로 놔뒀거든. 그러면은 건물 하중에 불균형이 도로 쪽으로. 그래서 무너진 거죠. 철거 공사가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조합 측이 낸 계획서에는 무너진 건물을 포함해 일대 건물 12채를 6월 말까지 해체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전까지 불과 2주 만에 한 채만 남겨놓고 건물 11동을 다 해체했습니다. 건물 한 채를 해체하는 데 이틀이 걸리지 않은 셈입니다. 사고가 난 재개발 현장에서는 그동안 건물 550여 채가 철거됐지만 구청 측의 공식적인 현장 점검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감리가 모든 현장 전반적인 안전 대책이나 철거 방법 모든 내용에 대해서 감리 업무가 돼 있거든요. 무리한 철거 의혹에 대한 철거업체 측의 입장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사고의 원인과 사업 추진 과정에 불법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다 병원을 당한 늦둥이 외동아들, 그리고 아들 생일 미역국을 끓여놓고 일 나갔다 돌아오지 못한 어머니, 유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김영창 기자가 전합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 더미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진 버스. 60대의 한 어머니는 집 인근 식당에 일하러 가기 위해 이 버스에 올랐다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이날은 아들의 생일날. 미역국 끓여놨으니 먹으라고 아들과 전화 통화한 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형님한테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밥 차려놨다고 먹으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갑작스런 사고 소식을 듣고 건물 붕괴 현장에 달려왔던 어머니. 내 아들이 아닐 거라며 애타게 찾았지만 끝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외동아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고 희생자 가운데 나이가 적은 17살 고교생 이모군은 비대면 수업 일에 동아리 후배를 만나러 학교를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우리 조카도 이 아들. 아버지가 저놈만 보고 살지. 저놈만 보고 오직 세상에 이런. 매몰된 버스는 부녀의 생사를 갈라놓았습니다. 버스 앞자리에 앉은 아버지는 사고 직후 구조됐지만 버스 뒤쪽에 있다가 뒤늦게 구조된 딸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친구는 갑작스런 슬픈 소식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항상 이제 만나면 부모님 얘기하면서 어머니께서 뭐 이런 일 하시고 자기가 그래서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잘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항상 죄송하다 그런 얘기 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가족 끝을 떠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찬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201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7월 4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수 기자,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5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541명, 해외 유입은 15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01명, 경기 172명, 대구 23명, 경남 20명입니다. 백신 접종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 수는 73만 3천여 명입니다. 누적 1차 접종자는 1,056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0.6%입니다. 한편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더 연장됐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유지됩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오늘 회의에서 지난 6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 4주간 1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유행 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차장은 다만 스포츠 경기와 공연 관람 등 위험도가 낮은 문화활동 분야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호주, EU와 각각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또 K방역과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강조하고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편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추진 중인 일정은 없다면서도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의 호조에 힘입어 장 초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의 매수세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소폭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8.25포인트 상승한 3232.89에 코스닥은 2.6포인트 오른 990.3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물가 공포가 완화되며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도 기관이 순매수하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인적 분할과 액면 분할이 결정되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SK텔레콤이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고 미국이 코로나 경구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신풍제약이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일 급등세를 보이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대한전선이 나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2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가 올라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미 증시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 올랐다고 미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 상승한 이후 거의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중고차와 트럭 가격이 4월보다 7.3% 급등하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수요가 급증한 반면 노동력이 부족한 것이 소비자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고 분석했습니다. People are going out to retail and enjoying behaviors that they used to. That created a really strong surge in demand, and there just weren't the drivers to keep up with that demand, and so that's when you see the high prices. 일각에선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최근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로 1년 넘게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고용이 개선되고 저소득층까지 경기 회복이 확산될 때까지 완화된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을 일시적 급등으로 받아들여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우와 나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은 지난해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 소비가 사실상 바닥이었던 것에 대해 이른바 기저효과로 예상됐었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의 속도와 정도에 따라 연준의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오는 15일부터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교사 그리고 돌봄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교사가 주중에 백신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학사 운영과 대체 강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금요일 오후 접종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이 교사에게 건넨 메신저 내용입니다. 개인별로 백신 접종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교사에게 모두 금요일 오후에 예약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교사 그리고 돌봄 교사들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관리자분들이 금요일 날 날짜를 지정해서 맞으라고 하셔서 저희들은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렇게 예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중에 교사가 백신 휴가를 쓸 경우 대체 강사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임시 시간표 운영이나 교장 교감이 보결을 담당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특정일에 백신 접종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갑질이라는 지적입니다.
선택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갑질로도 비춰질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특히 주말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 취약해 이 같은 권고는 접종률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1학년 선생님들이 전부 예약을 한 건 아니고요. 걱정스러워서 예약을 안 하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교원단체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접종 대상자가 더 늘어나는 만큼 접종일을 강요받지 않도록 교육청에 철저한 행정 지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지난 2월 대전에서 40대 남성이 QR코드 기계가 없다며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고 직원까지 폭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방문자들의 명부 작성을 방해하고 병원 직원을 크게 다치게 했다며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백상현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병원 입구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출입 명부를 적으려는 다른 방문객들을 막아선 채 직원에게 욕까지 하는 남성. QR코드 기계, 전자출입 명부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QR코드 하라고 여기 달라고 얘기할게요. 이거 할도 못하고. 이 남성은 자신을 말리는 직원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전치 16주의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박모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병원 방문객들의 명부 작성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병원 출입자 통제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병원 직원에게 상해 범행을 저질러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실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데다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낮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인 직원 측은 지금까지도 재활치료를 하느라 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1심 판결 수위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추후에 후유증도 없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일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계에서 생활비 부분 같은 것도 좀 힘든데 그러나 박 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서쪽은 비가 대부분 그쳤지만 동쪽 지방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에 비를 뿌렸던 비구름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동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지금은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비가 예보돼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전남 동부와 경남의 30에서 80, 제주 산지 많은 곳은 100mm가 넘겠습니다. 오늘 강원 산지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전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강릉 청주가 29, 여수와 대구가 2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낮겠습니다.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3.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